다인자부터 복습 한번 합시다. 자, 요거 이제 여러분이 빈칸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다인자는 특징이 뭐였어? 단일인자하고의 차이점 하나로 말해봐. 그치, 여러 쌍의 상동염색체. 자, A, B, C 세 개라고 하는 대립 유전자들이요. 여러 쌍의 상동염색체에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야. 뭐 종류가 뭐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랬다고 칩시다. 자, 그럼 얘는 대문자가 4개가 있는 애인 거고 이런 애는 대문자가 6개 있는 애 없는 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애들의 대문자 수를 다 합하여 대문자가 몇 개냐 이거 가지고 피부의 색깔이 결정됩니다 그랬어요. 그지?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검은색, 극단적으로 흰색 피부를 가진 엄마 아빠 사이에서 자 그러면 이 검은색 피부를 가진 저 아빠는 자 염색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싹 다 AA, BB, CC였어. 그럼 이 아빠한테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종류는요? 생식세포면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만드는 게 생식세포일 거니까 오로지 큰 A, 큰 B, 큰 C를 가진 거밖에 안 나왔을 거고 마찬가지 엄마가 만드는 생식세포는 작은 A, 작은 B, 작은 C를 가진 거밖에 안 나왔을 거고 그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자녀 F1이 얘였어. 돼요? 그래서 이걸 반반 받아서 만든 얘는 AA, BB, CC였던 거지. 야,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랑 똑같은 유전자를 갖는 사람을 만났대. 자, 그러면 우선은 이 사람 몸에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종류가 몇 개야? 유전자형이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보면 자,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종류는요, 이제 A가 둘이 다르니까 큰 A, 작은 A 중에 뭘 고를지 모르겠어요. 그럼 가지수는 큰 A를 고르거나 작은 A를 고르거나 해서 가지수 2가지지. 그 다음에 얘를 골랐을 때 또 고를 수 있는 B의 가지수는 큰 B거나 작은 B거나 또 2가지. 그치? 여기서 이미 다시 2가지. 그러니까 A 중에 하나를 골랐고 이거든 그 중에 다시 하나를 고를 거고 그렇게 해서 B를 골랐어. 그럼 B까지 고르고 나면 다시 C에서 고를 확률도 2개. 각 경우마다 모두 2개씩. 그러니 여기서 2가지, 여기서 2가지, 여기서 2가지 2의 세제곱까지 8가지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이걸 할 줄 알아야 되는 건 A, B, C, D까지 해가지고 나올 거예요. A, B, C, D, E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 5가지고. 그럼 만약에 생식세포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생식세포가 아니지 상동염색체 4쌍이 들어있는 거 나왔으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16가지 될 거고. 네. 그래서 만드는 방법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저 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이렇게 8가지. 그래서 생식세포 지금 8칸 넣어놨어. 그지? 그러면 8가지를 만들 건데 이때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유전자형은 뭐뭐 가능해요? 자, 만약에 큰 A를 가져왔다. 그러면 에브리바디 대문자인 거 가능하지? 자, 모두 대문자인 거부터. 그럼 대문자 2개짜리인 거는요? 큰 A, B 대문자, C 소문자. 큰 AC 대문자, B 소문자. 큰 BC 대문자, A 소문자. 대문자 2개 있는 애가 이미 3개나 나왔고요. 그럼 대문자 1개 있는 애도 대문자 A 있는 애, B 있는 애, C 있는 애 이렇게 3개가 나올 거고 그러면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 생식세포가 2의 세제곱해서 8개가 나왔는데 우리는 앞으로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여기 표에다가 자, 요거 이제 지울게요. 쓸 수 있지 이거는? 얘는 지울게요.
이쪽에 F1의 엄마, 이쪽에 아빠, 여자, 남자가 만든 생식세포를 만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대문자 수가 3개 있는 애, 그리고 2개짜리 몇 개? 3개. 그 다음에 1개짜리도 3개, 하나도 없는 애가 1개. 이렇게 똑같이 만들 거야. 2개짜리 3개. 이렇게. 3, 2, 1, 1, 1, 0. 이렇게 8개. 자, 그렇게 해서 만난 건 여기에 나오는 건 이제 F2 자녀 세대인 거죠. 요 자녀 세대에서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은 여기는 저기 8개, 여기 8개. 그러면 총 64가지의 자녀에서 유전자형이 나올 거야. 자, 그럼 이 64개 중에 대문자가 총 6개이네. 여기 하나밖에 없지. 자, 대문자가 총 6가지이네. 하나, 5가지이네. 5가지인애도 있기는 있을 거야. 다 세진 않을게요. 일단 대문자 수가 5가지인애도 있을 거고요. 자손 2대에서 대문자. 그럼 대문자 4개인애는 4개인애도 있어요. 여기 3개인애도 있고요. 2개인애도 여기 2개인애도 있을 거고요. 1개인애도 있을 거고요. 아예 없는 애도 있을 거고요. 그럼 자손한테서 나올 수 있는 대문자의 수는 몇 종류 가능하냐면 6, 5, 4, 3, 2, 1, 0 이렇게 나올 거야. 가지수 돼요? 총 몇 가지예요? 7가지. 뭐가 7가지인 거야? 대문자 수가 몇 개니 이렇게 안 물어보겠지. 이 대문자 수가 뭘 결정하는 건데 이 사람의 피부색을 결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손 2대에서 나올 수 있는 피부색 표현형이 7가지야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이런 단어로 하셔야 돼요. 됐어요? 자, 이렇게 7가지가 나왔는데 걔네들이 비율상으로는 얼마나 되는지 개수도 한번 세볼게요. 그 칸에다가 대문자 수 성가시더라도 일단 다 써볼까요? 그래놓고 한 번만 세볼게요. 자, 대문자 6개인 애랑 대문자가 1개도 없는 애. 다시 말해. 소문자가 6개인 애라고. 둘이 비율이 어때? 같죠? 대문자가 6개든 소문자가 6개든 어느 한쪽으로 몰빵이 되는 거. 비율이 같아. 64개 중에 1개씩밖에 없어요. 그럼 5개짜리거나 1개짜리는? 이건 대문자 5개고 이건 소문자 5개란 얘기일 거니까. 그럼 몇 개야? 5개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개짜리도 6. 그럼 64분의 6. 자, 그럼 4개짜리 또는 2개짜리는요? 하나 한번 세볼까? 4개짜리 쭉 세면 몇 개? 9개, 3개, 3개, 15개. 64분의 15. 자, 그러면 대문자 3개 갖는 애가 제일 많을 거거든. 이거 몇 개? 20개. 그래서 이렇게 정규분포 곡선으로 나오실 거고요. 1, 6, 5, 12 정도는 외워주면 뭐 굳이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외우면 그래도 시간이 조금은 절약되지 않을까 싶다. 그지? 물어볼 수도 있어서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F2. F2에서 피부색의 표현형은 7가지였고요. 오케이. 그러면 A, A, B, B, C, C, D, D 4개짜리에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몇 가지야? 그러면 16가지. 자, 그러면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몇 가지? 여기서는 어차피 A야. 그치? 여기서는 각각 2번씩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8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바꿔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됐지?
자, 그래서 다인자는 요렇게 해서 물어보는 문제. 그래서 이따가 다인자만 모아서 다시 할게요. 그 다음에 요게 됐으면 자, 돌연변이는 자, 위에 냅두고 밑에 칸을 쭉 채웁시다. 자, 이거 유전자 이상으로 생긴 유전자 이상으로 만들어진 병은요, 요 안에서 DNA의 어떤 배열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거는 핵형 분석으로 알아낼 수 있다, 없다? 얘네는 모른다 그랬어? 핵형 분석으로 알아낼 수 있는 건 염색체 수가 이상하든가 모양이 이상하든가 겉모습이 이상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유전자 이상으로 만들어지는 이 이름들 뭐뭐 있었다, 얘는? 그치. 적혈구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었고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얘는요? 그치. 멜라닌 색소가 안 만들어져요. 하얀 병 알비노. 얘는 그치. 페닐알라닌을 전환시키지 못해서 얘네가 오줌으로 나갑니다. 페닐, 케톤, 오줌으로 나가는 병. 자, 얘는 7번 염색체 이상으로 과도한 점액질이 막 만들어져서 주머니 같은 게 생깁니다. 폐 안에 주머니 같은 끈끈한 애들이. 주머니 낭자, 낭성 섬유증. 요건 뭐였지? 중년 이후에 나타나는 병이면서 우선이었어요. 되게 춤추는 것처럼 보여요. 헌팅턴 무독병. 이런 거 있었고요. 자, 이게 됐으면 자, 염색체 수 이상으로 나타나는 병. 아, 구조 이상 먼저 합시다. 자, 염색체 모양이 어딘가가 문제가 있을 때 A, B, C, D가 정상인데 C가 하나 더 들어있으면 이름이 뭐다? 중보. A, B, C, D 있어야 되는데 D가 없어요? 결실.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염색체 내부에서 위아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건 뭐라 했다? 위치가 역전됐습니다. 이거는 한 개의 염색체라는 조건이 필요한 거고요. 자, 얘는 전좌라고 불렀는데 좌석을 바꿨어야 하는데 여기서 의미는 뭐다? 얘랑 얘의 관계는요. 상동 관계가 아닌 서로 다른 염색체여야 해. 그러니까 유전자 구성이 완전 다른 애였던 거죠. 그랬을 때 어딘가가 통으로 바뀌어버리면 이걸 전좌라고 했고요. 조건 기억하시고 그랬을 때 이제 얘가 하나씩 나올 거야. 여기하고 여기. 중복의 얘 말고 결실의 얘. 요 얘가 그 두 개가 좀 잘 나올 거라. 요거 두 개만 외울게요. 자, 염색체 결실에서 나타나는 아기가 고양이처럼 울어요. 고양이 울음 증후군. 전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백혈병인데 만성. 그래서 요 백혈병의 예로 전자가 가장, 그러니까 전자의 예로 요 백혈병이 되게 잘 나올 거예요. 이름 정도만 보고 넘어갑시다. 여기까지 외우는 게 별로 어렵진 않을 거고 이제 지금부터지.
함수 분열 우리 2개 줄 건데 성염색체 비분리를 1분열, 2분열 2개로 줬고요. 밑에는 상염색체 비분리 줄 거예요. 그리고 연속으로 2번 하는 것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선 보자. 정상감수 분열 2에는 4짜리로 그려볼게요. 알다. 2에는 46인 거 맞는데 사람인 거 맞는데 항상 나오는 그림은 상으로 한 쌍, 성으로 한 쌍 나와 있는 그림을 되게 많이 줄 거야. 그래서 똑같은 그림 가지고 해석하는 거 할게요. 그럼 보자. 자, 우리 이런 그림 나오면 어디다가 네모치기로 했어? 여기. 여기다가 네모하기로 했어. 여기 네모의 의미가 뭐예요? 복제 구간이었지. 그럼 이전에는 복제를 하지 않았을 때니까 상염색체 한 쌍에 X, Y가 이렇게 있었을 거야. 네. 자, 그럼 여기는 이제 복제를 해야 되겠네. 상동 염색체 둘이 이렇게 한 쌍이 복제했고요. 그럼 X도 어떻게? 복제한 채로 이렇게 붙어 있을 거야. 아, 잘못 그렸어. 입가 염색체 접합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X, Y까지. X, Y. Y는 반토막짜리. 자, 근데 이거 그냥 X, Y라고 쓸게요. 알아보기 쉽게. 자, 그렇게 해서 1분열 정상분리 되시면 상염색체 하나, 그리고 X, Y가 상동염색체가 각각 분리가 됐어요. 상 하나, 성 하나가 쌍으로. 그리고 2분열 분리하실 때는 염색 분체 분리하는 거였으니까 상 하나에 X, 상 하나에 Y. 그럼 이렇게 분리됐을 때 염색체 수는 자, 2에는 46개짜리야. 여기도 2에는 46. 여기는 상 분리됐으니까 N은 23짜리.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N은 23짜리가 다 똑같이 4개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게 정상 분리였단 말이야. 그래서 그림으로는 이렇게 줘도 내 눈에는 이게 사람 거니까 36개, 아니 46개로 보이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 비분리 갑시다. 얘는 복제하기 전 X, Y가 있었고요. 복제해서 이가 염색체 달라붙었어요. 근데 X, Y가 1분열해서 비분리할 거야 그랬으니까 1회만 분리합니다. 그럼 상은 정상이고 성만 나눠질 거지. 자, 그러면 상은 정상 대신 성이 여긴 없어요. 여기에 몰빵. 돼? 그치? 이대로 들어간 거야. X, X, Y, Y가. 그랬다가 2분열에서는 1분열에서 비분리가 실현이 됐으니 여기가 1분열 비분리가 됐으니 2분열에서는 정상 분리될 겁니다. 2분열에는 염색 분체만 분리될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 여기는 상만 들어가 있고 여기는 상에 X, Y, X, Y 이렇게 들어가겠다. 자, 그러면 색상 써볼게요. 2n 여기까지 2n. 자, 여기랑 여기 어떻게? 자, 그냥 n이라고 하기에는 23개가 아니야. 2n은 46개짜리였는데 그럼 여기는 몇 개라 그래야 돼? 여기로 왔어야 되는 성염색체 X, Y 중에 X가 여기로 갔어. 뭐 하나가 없는 거야. 상은 22개가 그대로 다 있는 거고 성 하나만 없는 거니까 얘는 23이어야 하는 정상적인 애가 얘는 지금 N-1 22개만 있는 거죠. 그럼 23으로 갔어야 되는 애인데 얘가 22, 이쪽이 24로 간 거야. 그럼 여기는 N+1이 된 거지. 그지? 그 상태에서 2분열 염색 분체 정상 분리니까 얘랑 얘는 같은 애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얘도 n-1 2개, n 플러스 1 2개가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22거나 아니면 24거나 이렇게 두 종류만 나오더라. 그래서 1분열에서 비분리 되시면 x, y는 항상 같이 들어있는 애가 나오더라. 옆쪽. 없거나 x, y 같이 있거나. 자, 이번에는 2분열 비분리 합시다. 그러면 1분열은 정상분리. 정상분리. 상 그리고 x 또는 y 해가지고 성염색체까지 정상분리 되셨고요. 자, 두 번째 2분열에서 비분리 돼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자 이쪽은 정상, 이쪽에서 비분리 합시다. 그러면 상 하나씩 나눠지고 x 하나씩 나눠지고 대신 y가 한쪽으로 몰빵. 네. 자, 그러면 여기는요 2n짜리 여기도 n은 23까지 정상, 그리고 여기까지도 정상.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됐어? 23개 나온 애들 중에 이쪽으로 성염색체 하나 안 갔으니까 하나 적어지고 이쪽이 하나 많아지고, 그러니까 얘는 n보다 하나 적어요, n보다 하나 많아요가 되겠죠. 그럼 2분열 비분리 했을 때의 특징은 뭐다? x, y가 같이 들어있는 애는 절대 나올 수 없다. 그래서 x만 있거나 y만 있거나 심지어 정상인 애도 가능하고 없는 애도 가능하고 2분열 비분리하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돼요? 그럼 1분열, 2분열 비분리 중에 어쨌거나 정상적인 애가 나올 수 있는 건 언제다? 그래도 2분열 비분리 할 때다. 1분열에서는 정상이 절대 나올 수가 없다. 23개짜리가. 자, 그럼 3을 한 번 더 갈게요. 정상은 했으니까 정상 빼고 이것만 갑시다. 자, 이번엔 21번 염색체가 비분리가 될 거야. 자, 21번이 비분리 되시면 병 이름이 뭐예요? 다운증후군이 되실 건데, 그러면 성염색체는 정상으로 가십니다. 자, 똑같이 아까 그 남자로 갑시다. 됐고요. 자, 1분열에서 비분리인데 상염색체가 한쪽으로 몰빵인 거니까, 자, 여긴 없어요. 여기에 상염색체가 몰빵으로 들어갔어요. 대신 성염색체는 정상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럼 2분열 비분리는 1분열 비분리 했으니 2분열에서는 정상. 그럼 여기는 x만 하나씩, 여기도 y가 하나씩, 대신 얘가 이렇게 비분리돼서 염색 분체가 나눠져서 들어갈 거니까 얘 하나, 얘 하나. 자, 이건 지금 어떤 상황인 거야? 1번부터 20번까지 그리고 22번, 21번 하나 빼고 요 나머지 애들은 싹 다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이 안에. 그지? 누구만 없어? 21번만 하나씩 없어. 21번만 하나씩 더 들어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 눈에 보여야 돼. 그러면 핵상으로는요 2n에 2n에. 자, 이제 여기서 원래대로면 23개 나눠져야 하는데 방금 어떻게 나눠졌어요? 21번이 이쪽으로 몰빵. 그러니까 여기 22개, 24개. 그치? 그대로 2분열에서는 정상적으로 얘랑 똑같이 분리됐으니까 22개, 24개.
그럼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애는 n-1짜리, n+1짜리, 그럼 얘네는 쌍염색체 지금 몇 개 갖고 있는 애들이야? 이쪽은? 우리 정상적으로 분리가 되시면 44 더하기 xy 이렇게 46개를 갖고 있던 사람이다. 그럼 정상적으로 23가 분리가 된다 그러면 원래는 이거의 절반 더하기 x 또는 y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잖아. 근데 이 중에 상념색체가 어떻게 됐어? 한쪽으로 몰빵됐으니까 하나가 모자라. 근데 누가 모자라? 상념색체만 모자라. 성은 안 모자라. 그러니까 21 더하기 x 22 더하기 y 아니지 23 더하기 y지. 원래는 22, 20이어야 하는데 21과 23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상만. 원래 거랑 비교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최대 22개, 24개 나온 상황이야. 됐어. 자, 일단 이분열도 한 번 더 합시다. 그러면 자, 1분열에서는 정상 상등염색체 분리형. 자, 2분열에서 염색분체 비분리형. 왼쪽은 정상으로 갈게요. 자, 오른쪽에서 성은 정상인데 상만 비분리형. 그치? 그러면 핵상 2n짜리 2n은 46으로 쭉 왔고요. 정상적으로 분리돼서 23개씩으로 갔어요. 그리고 여기도 정상이니까 둘 다 23개가 맞아요. 여기는 n이라고 하시면 되지요. 22개 더하기 x. 근데 이제 요 놈이 문제였다. 그러면 22 더하기 y라고 만들어지는 게 정상인데 요 놈은 상이 하나 모질라네? 그럼 22가 아니라 21 더하기 y. 얘는 하나 많으니까 23 더하기 y. 그래서 하나 모자라요, 하나가 남아요 되겠다. 요거? 그렇죠. 왜냐면 요거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된 거는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정상적으로 방추사가 끌고 가서 이렇게 해서 다른 세포로 나눠지지 않았을 뿐 이게 요쪽으로 끌려가서 여기는 안 가고 이쪽으로 온 거 맞는데 최종적으로 만들어지고 나면 떨어지는 건 맞아. 그래서 각자 계속 하나씩 세는 게 맞아. 그래서 자, 그럼 봐봐. 만약에 X, Y 염색체가 1분열에서 비분리가 됐어요. 그리고 21번 염색체가 2분열에서 비분리가 됐어요. 연속으로 2번, 한 사람한테서. 자,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염색체 수, 가능성 다 따져보세요. 고민해봐. 시간 좀 줄게. 최하 몇 개부터 최고 몇 개까지. 상 따로 성 따로. 자, 그럼 XY가 1분열 비분리되면 어떻게 해요? 상은 정상인 거잖아. 그럼 1분열 비분리면 최종적으로 나온 생식세포에 23개짜리 정상세포 있어 없어? 없었어. 그럼 어떻게? 1분열에서 상은 22짜리 2개가 만들어질 거야. 근데 성염색
상념색채가 아예 없는 놈, 두 개가 한 방에 있는 놈. 이런 애가 만들어진 게 1분열 비분리야. 자, 넓게 쓸까? 자, 이 상태에서 바로 21번 염색체 2분열 비분리 해볼게요. 그럼 이제 성은 정상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21번이 비분리 되면 어떡해? 이분열에서 비분리. 어디 갔어? 2분열에서 비분리. 얘가 한쪽으로 여기까지는 정상으로 갔다가 어딘가는 정상일 수도 있고 여기는 작은 놈? 상념색체가 하나 없는 놈, 큰 놈 만들어질 거잖아. 그치? 그러면 1분열에서 상념색체가 22개까지 지금 정상으로 온 상황이라면 여기까지는 정상으로 왔어? 그러면 이 상황에서 2분열에서 비분리가 되면 여기 아니면 여기 이 22개짜리가 이게 여기랑 여기로 가셔야 하는데 그럼 여기서 비분리 됐으면 봐봐. 원래 정상적으로 나눠져서 가야 하는데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다 갈 수 있잖아. 그럼 여기는 상념색체가 원래대로면 정상으로 22개 가야 하는데 21개에 23개 될 수 있겠네. 그럼 상념색체 21개에 성념색체는 원래 없었고요. 상념색체 23개에 성념색체 없어요 가능하겠지. 말돼? 그럼 밑에도 똑같지 않아? 어차피 성념색체는 안 건드릴 거니까. 만약에 이쪽 말고 성념색체가 몰빵으로 왔던 여기서 비분리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지? 그러면 21의 XY 23의 XY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최하 가장 염색치수가 적은 거 몇 개? 연속으로 비분리가 다 돼갖고 성도 없고 21번도 없는 애 21개짜리부터 연속으로 비분리를 다 해서 다 가져가네. 21번하고 XY를 다 가져가면 25개까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3을 기준으로 한 번만 비분리 하잖아. 1분열이든 2분열이든 한 번만 비분리를 하시면 이거 아니면 최대 이거야. 하나 적거나 하나 많거나. 근데 연속으로 두 번 비분리하면 어디까지 된다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좀 이따 이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요. 자, 상염색체 수이상으로 나타나는 병. 자, 다음 질문은 염색체 몇 번이 3개일 때? 21번이 3개였을 때? 얘는 21번 염색체가 3개. 그럼 21번이 3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만약에 아빠가 정상적인 정자를 줬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안에 21번이 한 개가 있었을 거야. 그치? 그럼 엄마가 어떻게 주면 돼? 21번이 하나 더 있는 난자를 주면 돼. 그럼 엄마한테 21번이 하나 더 있을 수 있는 방법은 1분열 비분리야, 2분열 비분리야? 모르는 거야. 다 가능하거든. 왜냐면 우리 1분열 비분리 하실 때는요. 자, 44 더하기 XY인 상황에 성염색체 한 번 줬고 이거 가지고 이게 정상이었는데 만약에 비분리 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1분열에서 비분리를 해도 21번이 하나 더 들어있는 애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1분열에서 정상이었어도 이분열에서 비분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어디 갔어? 21 더하기 X, 23 더하기 X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3개야 그러시면 이게 1분열인지 2분열인지 그것만 갖고는 몰라요. 1분열에서 했는지 2분열에서 했는지 정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누구? XY가 다 들어있냐? XY가 한 번에 없냐? 남자 거에서만 알 수 있어. 여자의 세포, XX가 있는 여자 세포나 상념색체 비분리에서는요 1분열 비분리인지 2분열 비분리인지 그냥만 갖고는 어려워. 개수만 갖고는 중간을 봐야 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에드워드 증후군은요 18번 염색체가 3개예요. 그 다음에 터너랑 클라인펠터는 성염색체 이상이야. 여기는 X 염색체가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X 2개, Y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터너 증후군이면 X가 기본적으로 깔려있으니까 외관상은 여잔데 생식 기능이 제대로, 그러니까 생식 기관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아. 그래서 임신이 불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Y가 있기 때문에 외관상 남자긴 한데 X 2개가 같이 있으니 여자의 특징을 같이 갖고 있더라. 자, 그러면 요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 있어요? XO. 터너가 나오려면 만약에 남자한테서 비분리돼서 딸이 터너가 나왔어. 그러니까 딸? 여자는 정상이었어. 엄마는 정상 난자를 줬어. 그럼 아빠한테서 비분리돼서 터너가 나오려면 아빠의 생식세포는 1분열 비분리예요? 2분열 비분리예요? 그치? 2분열이어야지. 왜? XY를 가지고 있는 남자가 1분열에서 비분리했으면 없거나 다 있거나, 그치? 그러니까 남자가 비분리고 엄마가 정상이란 얘기는 엄마가 22 더하기 X를 준 거잖아요. 그럼 아빠는 뭐 줘야 돼? 생식세포가 그냥 없는 걸 줘야 돼. 그러니까 미안, 얘가 가능했구나. 얘도 됐네. 없는 거 주면 되는 거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그치? 그럼 만약에 오케이, 다른 걸 또 해보자. 엄마도 비분리, 아빠도 비분리 됐는데 터너 증후군이 내가 나왔어. 그럼 이럴 때는요? 얘도 가능성은 2개 가능해. 자, 엄마가 비분리 돼서 만약에 X가 없는 걸 주면 아빠는 이거 줘야 돼. 자, 그러면 정상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빠한테서 정상세포 나오려면 몇 분, 언제 비분리하면 돼? 2분열 비분리하면 돼. 1분열에서는 안 나와. 그지? 그럼 만약에 엄마가 정상을 줬다면 아까처럼 그럼 아빠가 없는 거 주면 돼? 그럼 1분열 비분리도 되고 2분열 비분리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막 가능성을 여러 개 엮어주고 막 조건을 준단 말이지. 돼요? 멘트도 좀 이따 해볼게요. 이제 여기다가 가계도 엮어서 생맥이랑 같이 엮어주는 거야. 아들, 딸 이렇게 있었는데 이 중에 아들이 터너 증후군이다. 아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다. 그래 놓고 생맥 유전자 막 이렇게 줄 거야. 되게 복잡하게 엮어서. 자, 그럼 우선은 이런 게 있었고요. 그럼 문제는요. 자, 일단 숙제 연구 중에 질문. 숙제 어디였어? 숙제 어디니? 못 가셨네? 했니? 다시 못 가지? 뒤에 됐어?
그러면 얘들아 41쪽에 8번 먼저 하나 볼까요? 나 7번 그림 한번 딱 봐. 7번은 눈으로만 한번 볼게. 7번 가하보다 누가 1분열 누가 2분열 비분리예요? 정상이 한 개도 나올 수 없는 가가 1분열 비분리지. 그래도 정상이 나온 나가 2분열 비분리. 보여? 네. 자, 이거는 그렇게 해서 풀어오시고 지금 8번 한번 같이 해볼게요. 8번 해보자. 근데 앞에 여기를 집어넣었나? 붙였나 여기? 숙제였어? 안 나왔어. 숙제만 안 나왔다고? 안 나왔어. 그러니까 안 풀려 있다는 얘기지 그 말은. 아, 우리가 진도가 나가느라고 문제를 별로 안 풀었네. 그럼 지금 여긴 안 풀려 있는 거네. 28, 35 연절이는? 실력만 안 자, 31까지는 숙제였어? 근데 여기는 풀이는 같이 안 한 거죠? 여기 했어? 아, 여긴 했어? 자, 그럼 우선 실력 잠깐 두고. 자, 이거 같이 먼저 봅시다. 8번. 자, 그림은 어떤 남자의 정자 형성 과정이고요. 거기서 만들어지는 1, 2, 3, 4의 염색체 수를 쭈루룩 줬습니다. 자, 눈에 띄는 25가 있어. 25는 언제 만들어지는 거다? 연속 2번 비분리해서 몽땅 다 가져갔을 때. 그럼 25가 하나 있다는 건 21짜리도 하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잠깐만, 근데 맞나? 여긴 22하고 23인데? 아니다. 여기는 해봐야 알겠다. 자, 일단 2개 다 가져갔는지 봅시다. 하나씩 가져갈 수도 있어서. 그럼 우선은 XY가 여기 하나의 몰빵으로 들어가 있네. 그럼 1분열 비분리에서 누가 강한 거야? 상이야, 성이야? 각각 1회 일어났다는 건 1분열에서 한 번, 2분열, 그러니까 그치 2분열에서 한 번 비분리가 일어났다는 얘기고, XY가 한 방에 들어있다는 건 1분열 비분리 할 때 성염색체가 먼저 비분리 된 거고, 그 다음에 2분열 비분 여기서 여기 갈 때, 맞지? 여기서 여기 갈 때가 된 거고, 2분열 비분리 할 때 상염색체가 한 번 더 비분리 하시면 되고, 그럼 25가 나올 수 있는 놈은 이미 성염색체를 가져간 애가 상염색체도 가져가야 되겠네. 됐죠? 그럼 여기서 상염색체가 n 플러스 자 22 더하기 xy 22 더하기 0이었던 애, 그렇게 만들어진 애가 22로 상염색체가 가지 않고 23 더하기 xy 21 더하기 xy 이렇게 간 게 1번, 2번이란 얘기일 거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25짜리 1번, 그럼 요거 23짜리 얘 가능하겠다. 그럼 얘네 둘은 어때야 돼? 여기서 1분열 비분리, 여기서 2분열 비분리 다 일어났으니까 이쪽은, 여기에 2분열은 정상이겠지. 그럼 얘랑 같은 애가 만들어지겠죠? 여기 둘이는. 그러면 얘도 22였겠다. 그럼 얘네가 3, 4 중에 한 개. 돼요? 그러니까 성염색체는 1분열 비분리였고요. 기억은 22개일 거고요. 4번하고 정상 난자가 수정이 돼.
그럼 4번은 22짜리 22 더하기 아무것도 없는 애니까 얘가 정상 난자 22 더하기 x하고 수정이 되시면 자소는요. x 하나만 있는 애가 나오겠네. 45개짜리. 이거 이름 뭐였어요? 터너 증후군. 좋지. 디귿은 이렇게 해서 45짜리 터너 증후군이 되겠다. 자, 그러면 그다음에 어려울 법한 게 자, 뒷장이 10번, 12번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정상인 부모와 유전병을 앓고 있는 아들 철수. 근데 철수는 이해는 46개짜리 염색체 수가 정상이래. 그러면 엄마 아빠가 정상인데 철수는 병이 있어요고 얘는 46개짜리 정상입니다. 그리고 자 A와 A 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둘 다 7번 염색체에 들어있고요. 아빠가 AA야. 엄마가 AA 별이야. 근데 철수는 7번 염색체를 모두 엄마한테서 받았어. 나머지는 공평하게 하나씩 받았고요. 그러면 엄마의 난자 기억과 아빠의 정자 니은이 수정해서 태어났는데 정자 난자 만들 때 비분리가 각각 1회씩 일어났답니다. 양쪽 다 정상이 아니란 얘기지. 근데 나은 애가 정상이야. 그럼 한쪽은 많이 주고 한쪽은 덜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엄마가 준건 자, 상염색체 원래는 22 더하기 x를 주고 아빠가 22 더하기 y를 주는 게 정상이겠지만 지금 7번을 누구한테 다 받았어? 엄마한테. 그럼 그 말은 엄마가 23개를 줬단 얘기네. 그럼 아빠는 7번을 안 줘야 되니까 21개를 주는 거네. 그치? 그렇게 해서 44 더하기 x, y인 철수가 됐어요. 그래놓고 보자. 그러면 A랑 A 별 중에 누가 정상 유전자고 누가 병 유전자인지는 어떻게 찾아야 돼요? 이런 거 찾을 땐 여자 찾는 게 좀 무리. 왜? 엄마가 지금 어때? 두 개를 다 갖고 있지. 근데 겉모습은 어때? 표현형은 병이야 정상이야? 정상이야. 그러면 정상이 병에 대해서 우성인 거야. 근데 여기 우열관계 줬니? 엄마를 주진 않았고요. 그 다음 보자. 아 근데 아빠가 큰 A 밖에 안 갖고 있는데 아빠도 정상이잖아. 그럼 얘가 정상이 확실한 거지. 얘가 병유전자인 거고 그리고 엄마가 둘 다 가졌는데 겉보기 정상이었으니까 A가 정상이면서 우성까지 끝난 거야. 그러면 철수가 병이 되려면 뭘 가져야 병이 되는 거야? A 별을 2개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열성이니까. 자, 철수한테는 A 별이 2개가 있어야 돼. 근데 이걸 엄마한테 다 받았대. 자, 그럼 이것은 마치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야. 우리가 그동안 X, Y 비분리 가지고 계속 연습을 했던 이유는 서로 다르게 생긴 애라서 똑같이 생긴 애보다 구별하기 쉬우니까. 그러면 서로 다르게 생긴 애가 생식세포 하나에 만약에 다 들어있어. 그럼 이건 1분열 비분리야, 2분열 비분리야? 1분열 비분리지. 그치? 아예 없어요? 2개 다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긴 애가 최종적으로 봤더니 X만 있는 애도 있고 Y만 있는 애도 있다. 또는 XX, YY가 같이 있는 애가 이렇게 따로 있다. 그러면 2분열 비분리였지. 똑같은 상황이야. 엄마가 A 별을 갖고 있어. 다른 걸 갖고 있어. 그럼 만약에 1분열 비분리한다 그러면 아예 없거나 한 방에 다 들어있거나 이런 걸 만들 거고 2분열 비분리한다 그러면 여기서 정상으로 갔다 가. 물론 복제해서 갔겠지만
그렇게 갔다가 이분열 비분리 하신다 그러면 한쪽으로 몰빵. 이거 가능하잖아. 그치? 근데 지금 철수는 어떻게 가졌어? 엄마가 갖고 있는 것 중에 A 별만 몰빵으로 2개를 가졌어. 한 방에 다 주지 않았어 엄마가. 그러니까 절대 1분열 비분리일 수가 없는 거죠. 그치? 엄마가 얘랑 얘를 나눠서 얘한테 줬기 때문에 엄마는 2분열 비분리해서 난자를 만든 거야. 돼요? 그치? 그럼 봅시다. 보기. 그래서 A는 A 별에 대해서 우성이었던 거 맞고요. 자, 기억이 누구야? 기억은 어머니의 난자. 난자는 감수 2분열 할 때 7번 염색체가 비분리 되었다. 그치? 2분열 맞지? 요것만 줬으니까. 그 다음에 니은 아빠의 정자에는 상염색체 22개랑 Y가 있다. 아빠는 21개를 줬어야지. 보여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2번도 했어? 같이 할까? 해버리자. 자, 유전병 기억은 A와 A 별에 의해서 유전이 되고요. A는 일단 우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되게 중요한 조건 하나 줬는데 우리 이 조건 따로 배웠는데 줄 쳐볼까? 되게 중요한 조건. 1과 있는 한쪽이 그치. 1과 2는 각각 A, A별 중에 하나만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만 나오면 뭐 봐야 돼? 자식 자손을 봐야 돼. 자손이 남자, 여자의 표현형이 다르다. 그럼 이게 뜻하는 게 뭐였어? 성염색체 유전이었다. 자, 만약에 얘가 상염색체 유전이었다면 예를 들어 얘가 AA고 얘가 A별이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상염색체 유전이면 남자 여자 상관없이 얘네는 다 어때야 돼? 모두 이렇게 하나씩만 갖고 있을 거니까 표현형이 같았어야 돼. 근데 아니네. 그러니까 상 아니라 성이었던 거고요. 자, 그래놓고 이제 성으로 갑시다. 그러면 얘는 그다음에 엄마가 병이고 아빠가 정상이었는데 자, 아들이 병이야. 그럼 아빠는 아들한테 Y 유전자를 줬을 거야. 그럼 저 아들의 병 유전자 어디서 왔어? 엄마한테서 왔을 거고요. 그치? 근데 누가 뭔지는 아직 모르는 거지. 그 다음에 자, 얘 우열은 어떻게 따질까요? 누가 A고 누가 A 별인지는 문제 좀 보자. 여기 병인 엄마랑 정상인 아빠 그리고 딸이 나왔어. 그러면 엄마 아빠는 A나 A별 중에 한 개씩밖에 안 가진 사람이니까 이 딸은 A하고 A별을 무조건 하나는 가져야 되겠죠. 근데 겉보기가 어때? 정상이었네. 그러니까 우성인 애가 정상이고 병인 애가 별성이었던 거고. 그치? 그럼 이제 끝났어요. 유전자를 다 적어봅시다. 병인 엄마가 A별, 그럼 아빠는 AY, 얘는 A별 Y. 자, 그럼 마지막에 5번인 이 친구는요. 자, A, B가 엄마의 난자, 아빠의 정자가 한 번씩 비분리돼서 만들어지네. 걔가 만나서 5번이 되었답니다. 근데 5번이 정상이야. 엄마가 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는데? A별 밖에 없는데 엄마는 무조건 A별을 정상적으로만 줬어야 하는 건데 그럼 이렇게 해서 만약에 Y가 됐다 그러면 아빠는 Y 줘야 되니까? 그럼 정상이 아니라 병이었어야지.
아빠가 y를 주는 건 일단 너무 당연한 일이지. 근데 도대체 엄마 아빠가 그럼 나머지를 어떻게 줬길래 얘가 정상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 5번의 염색체 수에 대한 거 줬니? 5번의 염색체 수가 몇 개다 이런 건 안 줬나? 구성원의 핵형은 모두 정상이다. 여기 있네. 이제 정상이야. 이게 왜 어떤 정보를 주는 거냐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자, 만약에 엄마가 줄 수 있는 게 병유전자밖에 없어. 아빠는 정상을 갖고 있어. 엄마가 병을 줬다? 근데 아빠가 정상이랑 이걸 같이 줘. 그러니까 X, Y를 같이 줘. 만약에 아빠가 이렇게. 엄마가 병유전자를 딱 줬는데. 근데 병유전자가 지금 열성이잖아. 그러면 얘 겉으로 정상일 수도 있어. 돼요? 이게 Y가 있어서 그런 거지. 여자로 따지면 보임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클라인펠터 증후군이었으면 아빠가 X, Y를 한 방에 다 주는 정상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뭐라 그랬어? 핵형이 모두 정상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44 더하기 X, Y짜리로 정상이 된 거야. 그러니까 아빠는 Y만 줬어야 돼. 아니지. 근데 둘 다 비분리잖아. 오케이. 그러면 그러면 가능한 거는 엄마도 비분리되고 아빠도 비분리되는데 얘가 정상으로 나왔으면 아빠가 이거 다 줘야 되겠네. 이럴 수밖에 없겠네. 정상으로 나오면서 염색체 수 정상이어야 되고 애가 겉보기에도 정상이어야 되네. 돼요? 그럼 아빠 정자는요 1분열에서 비분리 되셔야 되고요. 엄마 난자는요? 상관없어. 그치. 1분열 비분리든 2분열 비분리든 하나도 없는 애는 모두 다 나올 수 있으니까 엄마 건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보기 보자. 체세포 한 개당 A별의 DNA 상대량은 3과 4에서 같다. A별은 하나씩 들어있으니까 같은 거 맞고요. 자, A 핵상은 A가 누구였어? 난자 A. 그치. 엄마의 난자는 성년색체 하나 없을 거니까 N이 아니라 N-1인 거고요. 아빠가 N+1이었겠지. 그 다음에 B가 정자가 형성될 때 감소 1분열에서 즉 AY 같이 들어왔으니까 1분열에서 형성됐다도 맞겠죠. 오케이. 힘들지. 자, 우리 그럼 조금만 쉬었다가 연변까지 하고 문제 좀 풀자. 자, 정자 형성 과정입니다. 기억에는 X가 없고요. 니은에는 X가 한 개가 있고요. 자, 그럼 X가 없어요. 정자인데. 원래 정상적으로 분리가 됐으면 X 하나 Y 하나 있어야 되는 거고 1분열이면 이렇게 됐을 거고 그럼 X만 하나 들어있다는 얘기는 1분열 비분리는 잠깐만 Y에 대한 얘기는 아닌 거잖아. 잠깐만 여기 일단 X가 있고 여긴 X가 아예 없어요. 아 하나도 없어요. 안 돼요. 여긴 하나도 없고요. 여긴 X가 있어요. 그치? 일단 1분열은 아니야 X, Y. 근데 여기 Y가 없는 건 맞아?
적혀 어딨어? 비분리가 이분열. 아, 내가 문제를 안 봤네. 그러네. 그럼 여기서 x가 들어있는 상황이면 근데 x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근데 기억이 YY에 여기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둘 중에서 YY랑 없는 애랑이 나왔을 거란 얘기지. x만 한쪽에 있다는 얘기는. 오케이. 그러면 자, 그럼 DNA 양은 A가 니은의 2배다? 자, 핵산 써볼래? 여기 정상 분리니까 N은 23짜리. 자, 2N은 46짜리였고요. 둘 다 N은 23으로 처음에 정상 분리됐고요. 그럼 여기 두 개는 정상이니까 N은 23 가능하고요. 여기는 N 22거나 24거나 둘 중에 하나가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이런 그림에서 많이 속는 게 뭐냐면 어디 갔어? 그러니까 상 하나 주고 여기는 상이 없고 이런 그림 나오면 또는 비분리돼서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어느 쪽에는 예를 들어 정상인 애가 이렇게 하나 있어. 그러면 얘는 얘보다 염색체 수가 2배 많다. DNA량이 2배 많다. 이런 말 나오면 진짜 많이 속아요. 그림상으로 저렇게 줬어도 저거는 사람의 염색체잖아. 그럼 이거 한 개를 뺀 나머지 45개는 아니지 22개는 23개 중에 얘 하나만 비정상이면 나머지 애들은 정상일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염색체가 한 개가 많은 거지 2배가 많은 게 아니어야 돼요. 근데 이건 은근히 많이 틀려갖고 와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왜요? 정상이니까 A가 전체분체 두 개를 가는 거 아니에요? A가 얘가 얘 거구나. 내가 이렇게 비교하는 줄 알았어. 그치? 이렇게 비교할 때는 그렇게 2배에 속지 말란 얘기고 한 개만 많은 거고. 자, 여기도 정상이고 얘도 정상인 상황이면 DNA 상대량 그래프에 우리 다 중기세포라 그랬으니까 얘는 어디? 1분열 중기. 얘는 다 끝난 니은은 2분열까지 다 끝난 상태잖아. 아니지. A는 1분열이 끝난 상태고 그래서 2분열을 하고 있는 N 거니까 여기가 1분열 중기에 해당하는 거고 얘네 둘이 2분열 중기에 해당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였죠 A가. 그러니까 A는 니은의 DNA로 2배가 되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기억이 정상 난자와 수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클라인펠터가 될 확률은 클라인펠터가 되시려면 XXY여야 하는데 이쪽은 XY가 같이 들어있는 애가 아무도 없어요. 클라인펠터는 확률이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돼요? 요거는 할 수 있어? 아니야, 이거 합시다. 일단 보자. 문제도 길다. 가에서는 1분열에서 7번, 2분열에서 성염색체. 자, 가에서는 1분열에서 7번, 여기에서 7번, 여기서 성염색체. 나는 1분열에서 21번, 2분열에서 성염색체. 이렇게. 그리고 A, B, C, D가 1, 2, 3, 4, 5 중에 하나고요. 오케이. 그럼 봅시다. 자, 일단 1번은요.
자, 1분열에서 7번만 분리가 잘못된 거였으니까 성념색체는 정상 분리였을 거란 말이지. 그럼 x든 y든 성념색체는 뭔가가 하나가 정상으로 들어갔을 거고요. 그러면 핵상 어떻게 들어가야 돼? 얘네 둘 중에 하나가 21짜리, 23짜리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2분열에서는 성념색체 비분리 상황인 거니까 연속으로 두 번 분열돼서 최대 21부터 최대 25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여긴 거네. 그치? 그런 애가 있니? 심지어 25짜리도 있네. 그리고 보자. x가 하나, x가 두 개, x가 엄근해. b하고 d. 3번하고 4번이 같이 만들어진 거죠. 3번하고 4번. x가 없을 수 있는 애. 우선 여기에는 x 기본 다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도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고. 자, x 여기 2번 확정. 되게 복잡하네. 잠깐만, 우리 이것부터 정리하자. 총 22개면 21 더하기 x인 거잖아. 23 더하기 x. 그러면 23 더하기 yy. 그치? 상념색체는 두 번 분리했을 때, 상념색체 한 번 분리해서 제일 많이 갈 수 있는 거 몇 개? 상은 한 번만 분리했으니까 23개. 그러니까 얘는 이걸로 확정. 그 다음에 여기도. 그러면 23 더하기 y. 또 가능한 거 있나? 없어요. 상념색체가 20이 나올 수 있는 곳은 상이 20이 나올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모두 1분열에서 비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은 21 아니면 다 23이어야 되는 상황인 거네. 그럼 요거는 남자세포? 남자세포면서 2분열에서 비분리가 되니까 얘가 3 아니면 4였을 거고, 이 친구는 x가 두 개야? 오케이. 그럼 이 친구가 23으로 갈라지면서 3 아니면 4에서 y도 두 개야. 그러면 23에 y가 두 개. 이쪽이 만약에 이 지경이었다면 이쪽은 어땠어야 돼? 21에 x로 정상이어야 되죠. 그치? x는 정상.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얘도 21 더하기 얘가 정상이었으면 지금 여기서 비분리가 된 거고, 상 비분리, 성 비분리. 그럼 이쪽은 그냥 얘 따라서 정상이어야 하니까 얘랑 얘랑은 같아야 돼. 21 더하기 21 더하기 x로 같아야 돼. 근데 그런 애 있어요? 22개짜리가 2개, 21 더하기 x로 없어. 그러면 얘랑 얘랑 달라야 되는 상황인 거네. 그러면 우와. 자, 이쪽이 21 더하기 y면 이쪽이 21 더하기 y인 상황에 y가 2개짜리 들어가는 게 없잖아. 아까 걸 바꿉시다. 21 더하기 x, 23 더하기 y. 23 더하기 y로 한번 비분리가 됐어. 그래놓고 얘가 비분리가 한 번 더 되면 yy 가능하겠다. 그럼 이쪽은 21 더하기 x짜리. 이런 애 있나 볼까요? 23 더하기 yy 되고 21 더하기 x짜리도 가능하지. 그럼 얘는 요게 가능할 것 같아. 그럼 이 친구 어디 들어가야 돼? 23 더하기 y는 그럼 1번 하시면 되겠다. 그럼 얘가 1번 23 더하기 y, 23 더하기 yy 3번, 4번, 4번. 그러면 여기 여자 거에서 23 더하기 x랑 이거랑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인 거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21, 23으로 하나가 만들어질 거고요. 근데 23 더하기 x자리 만들어져야 될 거니까 이쪽을 23으로 갑시다. 그럼 요거 2번. 그랬는데 마지막 5번에서 x가 비분리. 그럼 요쪽에서 비분리 된 거니까 21 더하기 x 2개. 그럼 총 23짜리 나오시면 되겠다. 그래서 일단 상이 1분열해서 비분리 됐으니까 상 나눠가지고 가능한 거 먼저 쓰고 찾아야 조금 그나마 나을 것 같고요. 마지막. 지금은 3번이 연관이긴 한데 X에 대놓고 X형 색채에 그냥 딱 들어있는 연관이라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얘는 그냥 바로 해줄게요. 이거 다음 시간에 연관을 보는 일반적인 방법 그걸 다음 시간 다시 해줄게. 보자. 자, 기억은 성령색채에 있는 대리부전자 A, A별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A는 A별에 대해 우성입니다. 자, 그리고 정록 생맹, B하고 생맹, B하고 B별이 있는데 B가 정상이고 얘가 생맹 유전자입니다. 그럼 이게 우성인 건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지. 근데 얘 성염색채 있다 그랬고 생맹은 어디 있어? 성염색채 X에 있어. 그러면 저 Y라는 아니, 이 기억이라는 병이 Y에 의한 한성유전 성염색채에 있는 건지 X에 의한 반성유전으로 있는 건지는 판단을 하고 가야 되겠죠. Y가 아닌 건 맞아요? 자, 얘는 없는데 잠깐만. 얘가 기억이 발현이 됐어. 그럼 이거 만약에 Y 유전이면 아빠가 줬겠지. 그럼 아빠도? 아니, 그러니까 Y는 받았어야지.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달랐으므로 Y 유전은 일단 아니야? 그러면 얘도 X에 의한 유전이고 얘도 X에 의한 유전인 거야. 둘 다 반성 유전이야. 그러면 X형 색채 안에 A도 있고 B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묶어서 갈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있는지. 자, 그 다음에 보자. 그러면 A의 우열관계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엄마가 정상이야. 자, X에 의한 유전인데 엄마가 정상인데 형이 기억이라는 병을 갖고 있어. 그럼 이거 누가 줬어, X? 아빠는 Y를 줄 거니까 이 기억은 엄마한테서 왔을 거란 말이지. 그럼 엄마는 기억도 가지고 있고 정상도 가지고 있는데 겉보기가 정상인 거네. 그러니까 정상 유전자가 우성이고 병유전자가 열성이었나 봐요. 그래요. 여기까지는 되겠다. 그러면 자, 이제 봅시다. 아빠한테 얘네들이 Y를 받았어. 그리고 X 유전자를 이제 하나씩 받을 건데 그럼 엄마는 X에 대해서 아니 그 기억에 대해서 정상도 있었고 형한테 줄 병유전자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엄마의 X에는 정상 유전자 A도 있어야 되고 병유전자 A별도 있어야 돼. 둘 다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이 병유전자가 들어있는 걸 얘한테 준 거잖아. A별을 줬어. 근데 얘는 생맹은 있어 없어? 생맹은 또 없어. 그러면 생맹에 대해서는 정상을 갖고 있는 거야. B를. 그치? 그럼 엄마는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됐고 그 다음에 아빠 모르겠고 자, 정자, 난자, 형성 과정 등의 성염색체가 각각 한 번씩 일어난 상황이고 철수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럼 아빠가 생명인지는 준 게 없죠? 오케이. 그럼 또 뭐 주지?
그럼 우선 보자. 엄마가 정상적으로 만약에 얘한테 줄 수 있다면 생명은 있으면서 기억은 없는 거 줘야 되잖아. 그치? 기억은 없어? 생명은 있어? 그럼 엄마가 이렇게 생긴 걸 줬다면 그러면 철수는 병이 되었을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정상의 경우인 거고요. 그래놓고 뭐 줬냐면 전체 획형은 정상이고 엄마가 이게 아니라는 근거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거 엄마가 뭔지 찾을 수 있니? 여기 지금 두 개 다 가능한 것 같고 우선 철수 거 써보자. 그럼 철수는 생명이야. 비별. 기억이 없어. A. 이거 그냥 이렇게 가야 되겠다. 엄마가 뭔지 알 수가 없다 지금? 얘를 엄마가 줬을 수도 있고 엄마가 이렇게 생겼으면 엄마가 못 줬을 수도 있어. 그지? 근데 중요한 건 뭐라 그랬냐면 비분리돼서 염색체수가 정상이 아닌 정자 난자가 애한테 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정상적으로 엄마가 하나 아빠가 하나 줬을 때 가능한 거고. 근데 애가 이 모양인데 엄마가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정상적으로 된 게 아니래.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엄마가 준 게 아닌 거지. 엄마가 최소한 이걸 줄 수는 없을 거니까 얘한테. 그럼 이렇게 생긴 걸 줘야 하는데 이거 줬으면 그건 정상 수정이니까. 그러면 엄마는 뭔지 모르겠지만 얘는 엄마한테 받은 건 아니어야 하는 거죠. 아빠한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아빠가 이렇게 생긴 거 가지고 있다가 1분열 비분리해서 다 주고 엄마는 1분열이든 2분열이든 비분리해서 아무것도 안 주고. 그거 말고 설명이 안 되네요. 정상이었으면 이렇게 갔겠지만 그치? 그래서 아빠한테 온 게 확실하다? 그냥 이거는 그걸로 이렇게 가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연관일 경우에는 두 개 계속 같이 쓰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이건 좀 더 어려운 거 다음 시간에 해볼게. 자, 그러면 아버지는 기억을 나타내지 않는다. 정상 A 가지고 있으니까 기억 없을 거고요. 형은 엄마한테서 A 별과 B를 받았으니까 아니고. 자,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 정자 만들어졌다? 그치, X, Y가 한꺼번에 들어갔으니까 1분열 맞고요. 정자 A, B의 난자 염색, 정자 A와 난자 B의 상염색 채수는? 그치, 성염색 채수만 비분리니까 상염색 채수는 같았겠죠. 22개씩으로. 오케이. 그러면 우리 4, 5, 6 같은 DNA 상대량이 비분리해서 나오는 건 이건 지금 손대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어야 여기까지 갈 수 있냐면 얘들아 207쪽 펴봐. 맨 앞에 206, 207 208 해서 211까지 보면 DNA 상대량 문제들이 나와. 206의 11번이나 207의 16번 같은 애들. 여기는 비분리가 아니야. 206쪽에 11번, 207쪽에 16번 같은 애. 그치? 비분리가 아닌데 DNA 상대량 문제가 나왔지.
이런 게 풀려야 우리는 비분리에서 DNA 상대량 문제를 풀 수 있어. 지금은 비분리에서 DNA 상대량은 안 건드릴게요. 이거 냅두고 그럼 206쪽에 11번, 16번 혹시 풀려 있지 않지? 우리 여기 안 했니 숙제 근데? 숙제를 했었어? 이거 어려웠을 건데 질문을 안 했나? 쌤이 이때 풀어주셨을 거예요. 11번은 했어? 16번은 우리 같이 안 했나 보다. 얘들아 16번을 지금 한번 해볼까? 이 DNA 상대량을 하고 연습 좀 하러 갑시다. 지원이가 뭐예요? 감기. 감기의 가장 처음. 자, 여기가 G1기, 분열기 1기, 분열기 2기.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같이 볼까요? 그럼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런 문제 풀 때 얘들아 이거 큰 특징 이거 보세요. 지원기 여기 M1, M2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네모를 쳤던 거 여기가 복제 구간이었던 거잖아. 그리고 핵상은요 2N, 2N, N 이렇게 들어갈 거야. 자, 2이렇게 생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2N일 때 상동으로 들어있을 때 이런 식으로 들어있을 거래. 그럼 이건 지금 복제 상태 아니야. 얘는 복제 상태 아니야. 그러니까 복제하기 전 여기가 이거였던 거야. 그지? 그러면 요때가 EEFFHH. 그럼 여기서 DNA 상대량이라는 값을 이렇게 주실 때요. 여기 봐. 여기는 1이네, 여기는 2이네. 그리고 똑같은 애인데 여기는 1이고 여기서는 2야. 이런 걸 주시면 자, 원래 2가 하나밖에 없는 애인데 여기서 두 개가 되어 있어. 이거는 무슨 뜻이야? 복제가 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렇게 잘라서 복제 구간 얘 아니면 얘 중에 얘가 하나 있겠구나. 그지? 그럼 복제되기 전 1번 구간에서는요. 홀수로 존재하는 애. 얘는 원래 두 개가 있으니까 짝수인 거고 나머지 EEHH는 홀수로 한 개씩만 들어있어. 즉 복제 구간은요. 모든 애들이 짝수여야 돼. 근데 복제되기 전 또는 분열 두 번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만들어진 생체세포는 여기랑 여기는 홀수인 애들이 존재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봐. 여기 맨 처음에 G1기에 이때 나올 수 있는 DNA 상대량의 숫자는 자, 만약에 작은 F다. 없네? 그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 그치? 또는 이렇게 한 종류씩만 들어있는 애는 DNA 상대량이 1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도 있고
똑같은 게 두 개 들어있으면 2가 나올 수도 있어. 여기서 가능한 숫자는 요거 세 가지 가능해.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얘가 그대로 복제가 돼볼까요? 그럼 복제하시면 이렇게 생겼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숫자는 일단 싹 다 짝수거요. 그치? 근데 0은 돼, 안 돼? 0 안 돼? F 원래 없었잖아. 작은 F. 그러면 여기서의 작은 F의 DNA 상대량은 0일 수도 있지. 그치? 없으면 0일 수도 있어. 그 다음에 1이었던 애는 2배가 됐으니까 2가 될 거고 2였던 애는 2배가 됐으니까 4가 되겠지. 4보다 숫자 많을 수 있어? 없죠. 상동이 각각 똑같은 애가 2배 되면 최대 4까지인 거니까 아, 요 구간에서는 0 아니면 2 아니면 4, 3개의 숫자가 나올 수 있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친구가 1분열 분리를 해볼게요. 비분리 아니야. 정상 분리야. 그러면 어딘가로 나눠집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 가볼까? FF, HH 이런 식으로 갔다고 치자. 그럼 여기서도요. 작은 F는 여전히 없을 거니까 0이라는 숫자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지. 1 가능해 안 해? 여기까지도 모든 애들이 다 복제된 상황이니까 1 불가능해. 그 다음에 2 가능하지. 2개씩 있는 애들 많지. 4는 돼 안 돼? 4 안 되지. 상동이 갈라졌으니까 이거 이상 숫자는 없어 이제. 0 아니면 2밖에 안 나오는 거야. 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그럼 여기서는요. 이게 염색 분체가 이렇게 갈라져서 얘를 만들 거니까 E, F, H 뭐 이제 이딴 식으로 나눠지겠죠. 그러면 숫자 1짜리 들어있는 애 어때? 너무너무 가능하지? 0은? 작은 F는 아까부터 없었으니까 여전히 0인 애도 0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도 있지. 2는 불가하고요. 그럼 맨 마지막에서 나올 수 있는 건 0 아니면 1이에요. 돼?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막 1 써있어 이렇게. 그럼 저기는 최소한 저 네모친 복제 구간은 아닐 것이다. 여기까지 돼? 그러면 얘네 둘이는 1번 아니면 4번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찾을 거냐면 보자. 얘는 원래 얘가 2개가 있었는데 여기 2개가 있어. 근데 이 새끼는 없잖아.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얘는 최소한 얘는 2n짜리는 아닌 거지. 원래 다 있어야 될 게 없으니까 그러면 얘가 2n짜리 1번 그럼 얘가 4번 n짜리가 될 거란 얘기고요. 그지? 그럼 이 4번에는 큰 F랑 작은 H가 있고요. 여기까지는 알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디귿하고 리을이 복제 구간 2번, 3번 2개 중에 하나인데 누가 2번이고 누가 3번인지는 어떻게 알까요? 2번, 3번 중에 핵산이 2n인 거 찾을 수 있어요? 누가 2n이어야 돼? 디귿이야 리을이야? 리을. 왜? 디귿에는 이게 없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얘가 2n짜리야. 그래서 얘가 2번, 얘가 3번. 네. 그랬더니 3번에는 저쪽에는 작은 이가 있대. 그럼 요쪽에 작은 이가 있었으면 큰 이는 여기로 가겠지. 그러니까 큰 이가 이렇게 해서 내려갔을 거고 그러면 얘는 작은 이의 이거에 얘 대신 큰 H가 있었을 거고 그지? 그러면 칸 채워볼게요. 어떻게 되는 거냐? 얘가 4번이었으니까 4번에는 작은 이가 없네. 4번에는 큰 이만 있네. 그 다음에 니은 얘는 맨 위에 G 원기세포였으니까 있을 거 다 있어야지. 그 다음에 얘는 누구야? 3번 이 F는 큰 거 2개 다 있는 거고 그치? 큰 H가 있으니까 작은 H 없었던 거고 2번 누구야? 2번은 싹 다 있으면서 복제까지 된 상황인 거니까 얘가 4개 아니지 얘가 2개 F는 4개
얘도 2개. 그렇지. 이거의 복제 상태네. 되겠어요? 그래서 요 흐름 알아서 요거 숫자 적어놔. 단계별로 나올 수 있는 것. 1 보면 무조건 복제구간 빼고 나머지에다 밀어 넣습니다. 보기를 해볼까요? 1번은 됐고요. 2번 같은 거 진짜 많이 나온다. 누구의 상대량분에 누구의 상대량 이렇게 더하기. 그거 마저 해보세요.